다바다 폐기물 컨설팅의 고물학도 김재진 행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폐전기전자 제품에 대한 재활용 사업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전의 폐전기전자 제품류들은 양이 많았죠. 많아서 그 처리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물상 같은 곳에 가면은 산더미쯤 사해가지고 사람들이 인력으로 이제 분리 선별하고 했었죠. 근데 이제 지금은 여러 가지 이제 법이 많이 이제 보완이 되고 또 협회가 잘 운영이 되면서 오히려 이 폐전기전자 제품에 대한 문의가 많고 또 저희들 역시 거기에 응해서 현재 인허가를 많이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폐전기전자 제품류의 재활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폐전기전자 제품류를 재활용을 하겠다 라고 했을 때 가장 큰 법적 근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폐기물 관리법과 그리고 폐기물 관리법과 그리고 전기전자 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이렇게 이제 두 가지 법에 근거가 되는데요. 이 두 가지 법적 근거를 가지고 이제 사업계획을 준비해서 인허가를 이제 진행해 드리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 법적 근거를 가지고 이제 계속 사업을 하고 있죠. 여기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법적 그 법령에 있는 또 협회가 있습니다. 그 협회를 통해서 업무가 실질적인 비즈니스 운영은 이루어지고 있다. 우선은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통상적으로 그 폐기물의 종류는 이제 가정용 폐전기전자 제품 511801죠. 그리고 산업용 폐전기전자 제품 511802, 그리고 프린터 토너 및 카트리지 폐부속품 511803, 그 밖에 폐전기전자 제품류 511899, 뭐 이렇게 해서 통상적으로 이 한 4가지 정도의 이제 폐기물이 들어가고요. 여기서 이제 이거는 사업하시는 분들의 이제 사양인데요. 저희들한테 냉매가 포함된 기계도 재활용을 하겠다. 그리고 대형 폐기물이나 TV, 모니터 등도 재활용을 우리가 하겠다 한다면 거기에 맞춰서 관련 법적 근거를 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인허가를 대행해 드리고 사업 계획을 말씀해 드리고요. 만약에 이제 요 최근에 있었던 뭐 강원도 쪽인데요. 현재 뭐 이렇게 인허가가 잘 진행이 돼서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강원도 같은 경우에 그 사업자분은 예를 들어서 냉매가 포함되는 이제 기기, 이제 온도 교환기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뭐 그런 거나 아니면 대형 폐기물이나 뭐 TV, 모니터 등은 불안관이 포함된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는 그 폐기물 처리의 그 사업 계획에 포함시키지 않겠다. 뭐 이렇게 저희들한테 이제 말씀드려서 이제 진행이 되었죠. 그래서 이런 옵션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일반적인 재활용 시설은 이제 파쇄기하고 선별기가 들어가죠. 그리고 이제 통상적으로 뭐 40톤, 50톤 정도 이렇게 하고 있고, 뭐 여러분들이 뭐 이제 아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재활용 방법은 이제 R-3-1 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죠. 그리고 뭐 또 잘 아시겠지만 사업장은 자원순환 관련 시설에 대한 용도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이런 운영의 방향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적시를 하고 있죠. 이제 그 내용을 보면은 전기전자 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업회원으로 가입을 하겠다. 그러니까 공제조합의 사업회원으로 이제 가입을 해서 진행을 하겠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자, 그 다음으로서는
항상 이제 제가 말씀드리지만 폐기물 사업이라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폐기물 사업이 모든 사람들이 수익성이 좋고 또 남들이 하지 않는 사업이다 보니까 하려고 하는 분은 많지만 아무나 할 수 없죠. 그 이유는 아무 곳에서는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도 이 사업 계획을 작성하고 또 의뢰자를 통해서 그 입지 분석을 할 때 가능하면 민원이 없어야 됩니다. 민원이 이제 민원 부분에 대해서 뭐 제가 별도로 또 한번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민원이라는 것은 사실은 일반적으로 볼 때 아무 문제가 없어도 민원이 생깁니다. 그래서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돌파해 나갈 것인가가 이 사업의 성공이자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케이스에도 본의 아니게 민원이 많았었죠. 일반적으로 폐가전 제품을 인적으로 선별하고 그 선별된 것을 이제 기계적으로 파분쇄가 되고 뭐 그 정도의 이제 일인데도 불구하고 먼지가 난다, 소음이 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는 삶의 질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뭐 서울이고 지방이고를 떠나서 지역 주민들은 삶의 질을 보는데 폐기물 차가 왔다 갔다 하고 또 거기에서 먼지가 나고 소음이 난다면은 누구 한 사람이라도 반겨줄 사람은 없죠. 그리고 저희들이 하는 이 폐기물 사업은 제조업이 아닙니다. 38코드입니다. 가공업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도 여러 가지 이제 법적 문제가 좀 많이 대두가 됩니다. 또 많이 이제 충돌이 되고요. 이제 그런 부분을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풀어 나가는 일인데요. 어쨌든 이제 이 환경 부분에 대해서 민원 부분에 환경에 의한 민원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 폐전기전자 제품 같은 경우는 폐기물의 종류가 상당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종류는 51-18 폐전기전자 제품류라고 되어 있고 현재 4가지 정도로 구분이 되어 있죠. 자, 그것은 이제 명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요. 제가 말씀드리는 그 폐전기전자 제품류의 그 종류가 상당하다는 거죠. 그 부분은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처음에는 이제 협회라는 말씀도 드렸지만 다시 정정을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협회 차원이 아니고 이제 공제조합의 이제 차원인데요. 요 공제조합에 들어가셔서 자료를 잘 보시면은 약 35개 정도의 이제 주요 폐기물들이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전기 오븐, 전자레인지, 음식물 처리기부터 시작해서 쭉 가다 보면은 뭐 제빵기, 튀김기, 커피 메이커, 약탕기 이런 식으로 쭉 나눠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자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폐기물 사업을 하려면은 그 폐기물 보관 장소가 있습니다. 그 보관 장소에 대해서는 이제 그 비중이 나와야 되는데요. 규모를 내기 위해서는 비중이 나와야 되죠. 비중이라는 것은 1m 세제곱에 이제 몇 톤이냐 이걸 가지고 이제 1로 보는 거죠. 만약 1m 세제곱이 1톤이라면은 1로 보죠. 근데 이제 이 가전제품 같은 경우는 그런 기준이 없다는 거죠. 그런 거를 저희들이 이제 공제조합의 자료나 기타 논문이나 여러 가지 이제 외적으로 나와 있는 이제 이런 자료, 또 그것이 부족하면 실정 자료죠. 실정 자료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뭐 러닝머신이나 러닝머신이죠. 그리고 뭐 식품 건조기 이런 것들이 뭐 법적으로 밀도가 얼마고 또 그리고 이제 비중이 얼마다 이런 것들이 잘 나와 있지 않죠.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폐가전 그 중고가전센터죠. 중고가전센터에 가서 일일이 실제 실측을 하고 그 실측 자료를 근거로 해서 이제 사업 계획을 준비하고 이제 담당 공무원들과 같이 이제 협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폐전기전자 제품에 대한 재활용 인허가 의무도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폐전기전자 제품에서는 환경에 위해스러운 물질이 많이 발생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적인 측면에 대한 보완, 또 이제 가스가 배출이 안 되고 또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인허가 업무가 결코 단순하게 쉽게 진행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또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뭐 약 한 35가지 종류의 비중을 가지고서 이 보관 장소가 나옴으로 해서 우리가 하루에 50톤을 한다, 하루에 100톤을 한다 했을 때에 대한 그 보관 창고가 먼저 나와야 되죠. 그 보관 창고에 대한 이제 규격이 나와주고, 그래서 약 몇 평의 공장 그 건물이죠. 건물동에서 할 수 있는가가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건물을 신축하든지 아니면 있는 건물을 임대해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 보관 장소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설 우리가 보관 장소가 나오면서 몇 톤을 하는가, 그리고 하루에 몇 톤을 하는가에 따라서 시설 장비가 세팅이 돼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하루에 50톤 한다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기계가 10톤밖에 안 된다, 그러면 이건 사업 계획이 맞지가 않고 인허가가 되기 어렵다는 거죠. 만약 우리가 50톤을 하겠다면은 이제 보통 파분쇄는 법적으로 8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건 법적 기준이니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내가 8시간 기준에서 파분쇄를 했을 때 이 기계의 마력과 킬로와트가 내가 하려고 하는 이 파분쇄 양을 커버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들어가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의뢰인들이 오시면은 이제 그러한 것을 아주 이제 구체적으로 시설 장비 명세표를 보면서 이제 계산을 해 나가야 되는 거죠. 자, 그 말씀 드리고, 통상적으로 약 한 10% 정도의 이제 폐기물들이 이제 나오죠. 만약에 이제 50톤을 한다면은 한 45톤 정도가 유용한 재활용품으로 생산이 되고, 나머지 한 10% 정도, 약 5톤 정도는 뭐 폐유리라든지 아니면 이제 폐목재, 뭐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재활용되지 않는 뭐 그런 부분들이 폐가전을 재활용하는 데서는 생산이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재활용 시설은 이제 후반부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1차 분리를 합니다. 1차 인적 분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적으로 분리하면서 외부 케이스라든지 아니면은 뭐 고철 같은 부분, 또는 인적으로 사람이 분리를 할 수 있을 정도의 폐합성 수지들이죠. 이제 주로 대부분 이제 ABS들이 많죠. 그런 것들은 인적으로 선별이 되고, 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기계적으로 파쇄가 되는 거죠. 파쇄가 되어지고 나서 이제 1차 선별 비중, 2차 선별 비중, 또 3차 선별 비중, 그 다음에 이제 ABS 선별기가 있고, 또 마지막에 이제 ABS를 분쇄하고, 또 그것을 마지막으로 멜팅까지도 가는 거죠. 그것도 옵션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종합재활용업이니까 원료를 파분쇄해서 원료화 시키느냐, 아니면 용융기까지 넣어가지고 할 거냐도 이제 이 인허가 또는 사업계획에 대한 옵션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자, 그 정도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정리인데요. 이제 아까 일단의 시설 장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뭐 공정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뭐 저희들이 있는 서류를 일일이 다 이렇게 캡처를 해서 올리기는 또 너무 이제 많이 이제 구체적이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노하우 부분이 포함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일반적인 그 어떤 공정에 대해서는 가능하면은 자료를 올려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우에는 공정 도면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질
포함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일반적인 그 어떤 공정에 대해서는 가능하면은 자료를 올려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우에는 공정도면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질 수지도 분석이 있는데요. 이 물질 수지도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사업 계획을 할 때 이렇게 35가지 정도의 폐가전이 들어와서 여러 가지 공정을 통해서 어떤 것들이 나오느냐. 그래서 이제 1차 가공품이 어떤 것이 있고 또 2차 가공품이 어떤 것이 있고 또 거기에는 어느 정도의 볼륨이 있느냐. 그리고 그 중간에서 버려져야 하는 공정 폐기물이 있죠. 그 공정 폐기물은 이제 이번 우리 사업장 같은 경우는 어차피 대기 배출 시설 설치 신고가 되고 거기에 대한 방지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작업장이니까 이제 사업장 배출 시설계로 이제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언급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물질 수지도 부분이 들어가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이제 밀도 부분도 들어가야 된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폐가전 제품을 재활용하면은 고철이 이제 약 28.1%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플라스틱 약 30 몇 프로 정도 나오죠. 그리고 이제 모터류가 나오고 PCB 기판, 폐전선, 스테인레스, 구리, 알루미늄, 콘덴서 트랜서 등 기타 폐기물이 이제 나오고요. 그렇게 해서 이런 어떤 물질 수지도를 여러 가지 이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만들고 그것도 만든 근거를 가지고서 이제 사업에 대한 투자와 미래에 대한 수익성을 판단을 할 수 있죠. 저희들 컨설팅 하는 회사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까지도 사전에 이제 잡아 드린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타 관련 법규 준수 사항들이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이 폐가전 제품들이 재활용업 허가를 얻고 또 사업하시는데도 애로사항이 뭐냐면은 이제 요 부분 말씀드릴게요. 만약 이제 텔레비전이나 컴퓨터 모니터를 재활용할 경우에는 앞면 유리와 뒷면 유리를 분리 시 발생하는 형광 물질을 회수할 수 있는 집진 시설 별도의 밀폐 시설을 갖추어야 된다. 또 그렇게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들이 간단치가 않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제 물론 뭐 옵션입니다만은 만약에 이제 뭐 냉매 시설 있죠. 냉장고에 냉매 가스를 만약에 이제 포집하고 또 그것을 분리 선별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법규에 의한 시설 장비를 갖춰야 된다. 그 말씀을 이제 드리겠습니다. 이제 드리고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상당히 이제 투자성이 있고 또 사업성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교적 뭐 1000평, 2000평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뭐 한 300평의 공장에서 뭐 한 100평 또는 100평 또는 200평 정도의 이제 건물동에서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사업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조합을 통해서 조합 이제 사업자 회원으로 가입이 되게 되면은 그 소형 가전이 계속적으로 이제 할당을 받아서 물건이 이제 온다는 거죠. 그런 장점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폐전기전자 제품에 대한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저희 다바다 폐기물을 찾아주시면은 성심성의껏 그동안에 많은 어떤 경력을 가지고서 설명을 하고 파트너십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업으로 성공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협조